바로 전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보의 어떤 그 하중이 작용됐을 때 또는 우력이 작용됐을 때 그 굽힘에 의해서 보 속에 발생되는 그 굽힘 응력을 구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전단 응력을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보가 어떤 하중을 받고 또 굽힘 모멘트를 받았을 때에 그 보 속에는 전단 응력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전단 응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수직 방향의 전단 응력이 있고 수평 방향의 전단 응력이 있습니다. 수직 방향의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전단력 말씀드릴 때 한번 보여드렸죠. 자, 얘가 지금 봅니다. 이렇게 보여요. 본데 얘가 어떤 굽힘을 받는다거나 또는 어떤 하중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전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단이. 그렇죠? 이렇게 전단이 일어나요. 이렇게 전단이 일어날 때 발생되는 응력을 우리가 이제 수직 방향에서의 전단 응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전단 응력은 뭐 간단하죠. 여기에서의 이 면적, 그죠? 이 면적분에 여기에 가해지는 하중. 그렇게 하면은 구해져요, 그냥. A분의 P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작용되는 하중이 P. 여기에 면적이 A. 그럼 전단 응력은 A분의 P. 이렇게 구해진다고. 그 전단 응력이 바로 이렇게 전단이 일어날 때의 전단 응력이에요. 근데 보가 파괴가 될 때 이렇게 이런 전단에 의해서 파괴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파괴가 되느냐? 굽힘을 받았을 때에 물론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우리 그 굽힘에 의해서 파괴가 되죠. 인장. 그렇죠? 바깥쪽에서의 그 인장에 의해서 이제 그 주로 파괴가 되는데 그렇게 인장과 뭐예요? 압축이 일어나면서 자, 제가 실제로 얘를요. 예, 부러뜨렸어요. 아니, 발로 밟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손으로는 이게 어려워서 발로 밟아서, 예, 이렇게, 얘를 갖다가 파괴를 시켰어요. 자, 근데 단면을 한번 보세요. 예, 뾰족뾰족하고 이 길이 방향으로 들쑥날쑥하죠, 얘가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요, 이게 굽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인장력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인장력을 받고 또한 뭐예요? 전단력을 받아요. 굽힘을 받으면서 이 길이 방향으로도 전단을 받아요. 전단력을 받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가 이제 굽힘을 이제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얘가 이제 굽힘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죠? 예, 굽힘을 일으키게 돼요. 이랬을 때에 방금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응력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굽힘 응력이에요. 예, 바로 이렇게 지금 작용되는 것들이죠. 예, 얘네들이 이제 뭐냐 하면은 굽힘 응력이에요. 그래서 이 재료의 바깥 부분 여기에서 가장 큰 굽힘 응력이 발생이 된 거죠. 이때 굽힘 응력 시그마 B는 식이 어땠습니까? Z분의 M이라고 하는 이 식에 의해서 굽힘 응력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 하면은요, 전단 응력이 발생이 돼요. 예. 그래서 그 전단 응력이 바로 뭐냐? 이 보의 길이 방향으로 발생되는 응력이에요. 길이 방향으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발생되는 이 응력을 말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응력은 바로 이 보의 이 길이 방향으로 발생되는 전단 응력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단 응력은 역학적인 어떤 그 평형 조건이라든가, 그거에 의해서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하니까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결과식만 좀 소개를 좀 할게요. 얘가 이제 굽힘을 일으켰을 때 이쪽 바깥쪽에는 길이가 늘어나잖아요. 안쪽에서는 길이가 줄어들죠. 그렇죠? 예,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그리고 길이가 늘어나더라도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그 중립축에서, 도심축에서 바깥으로 갈 때 여기서 요만큼 늘어났어. 여기서는 이만큼 늘어났어. 바깥쪽에서는 이만큼 늘어났어. 늘어나는 길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미끄러지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안쪽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장 많이 적게 줄어드는 부분이 여기에요. 이 표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만큼, 요만큼, 요만큼. 이게 줄어드는 양이에요. 예. 이 줄어드는 양도 서로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서로 미끄러짐이 발생이 돼요. 바깥쪽에서도 미끄러짐이 발생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이에요. 예. 그 응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보의 그 단면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그 단면적이 사각형 아니면은 원형 단면적이죠. 예. 그래서 사각형 단면적일 때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예. 보가 이렇게 사각형 단면일 때, 이런 사각형 단면을 가졌을 때, 이때 발생되는 전단 응력은 그럼 어떤 값이 되느냐? 그 전단 응력의 분포를 이렇게 지금 여기에다가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굽힘 응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굽힘 응력은 이렇게 분포를 했어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분포를 했어요. 네, 그렇죠. 예, 여기에서 최대가 되고, 여기에서 최대가 되고, 여기에서 최대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는 압축이고 여기는 인장이었겠죠. 이렇게 굽힌다면은. 네,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뭐예요? 수평 방향에서의 전단 응력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포물선으로 분포를 합니다. 네, 포물선으로 분포를 하면서 뭐예요? 중립축에서 여기에서 최대값이 돼요. 여기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는 인장이고 이쪽으로는 압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전단 응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최대 전단 응력 타우 맥시멈은 얼마가 되느냐? 2분의 3 곱하기 A분의 F가 됩니다. 이런 식을 갖습니다. 여기서 A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보의 횡 단면적 전체를 이걸 말해요. 이게 A고요. F는 그럼 뭐냐? 전단력입니다. 전단력. 전단력 우리가 구했잖아요. 예, 뭐 왼쪽으로도 구하고 오른쪽으로도 구하고. 두 보가 보가 이렇게 전단을 일으킬 때 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전단력을 우리가 그 SFD로부터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가 굽힘을 일으켰을 때에 그때 발생되는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한다면은 바로 이 식에 의해서 구하는데 이때 이 F값도 최대값으로 대입이 돼야 되겠죠. 예, 최대값으로 대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굽힘 응력 시그마 B는 Z분의 M이라고 하는 이 식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런 보가 있어요. 외팔보가 이렇게 있어요. 예, 외팔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하중이 작용됐습니다. 예, 이런 하중이 작용됐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던 축선이 얘가 이런 식으로 굽힘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파괴가 어디서 일어나요? 바로 고정 지점 여기에서 이쪽에서 일어나죠. 그럼 여기에서의 가장 큰 굽힘 모멘트가 작용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 이 길이를 갖다가 보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이 보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이때 가장 큰 굽힘 모멘트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PL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보에서 발생되는 최대 굽힘 응력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이 값이 최대 값이 들어가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PL 값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예. PL 값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외팔보는 그렇고, 만약에 단순보다, 자, 여기 단순보가 이렇게 있어요. 네. 단순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이런 하중이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랬을 때에, 여기가 뭐 지점 A, 지점 B다. 이랬을 경우에 이거를 SFD하고 BMD를 그리게 되면은, SFD, BMD를 여기다 각각 그려볼게요. 네, 여기다 쓸게요. 이게 SFD고, 이게 BMD다. 그럼 이거 그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여기 지점 발력이 있죠. 여기도 지점 발력이 있어요. 물론 이 값이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SFD는 R만큼 올라가서 가다가 P만큼 내려와서 가다가 RB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지죠. 전단력 선도가. 예.
그 다음에 굽힌 모멘트 선도는 어떻게 그려지나요? 이렇게 그려지죠. 예, 어디에서 최대가 됩니까? 바로 전단력의 부호가 변하는 이 위치에서 여기에서 최대값이 된다고요. 이게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보는 파괴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큰 굽힘 모멘트가 발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굽힘 응력을 구한다 하면 바로 이 M 값은 어떤 값이 되냐? 이 위치에서의 굽힘 모멘트 값,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야. 이 값이, 최대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값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값도 아니라는 거죠.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위치나 아니면은 전단력이 0이 되는 위치에서 최대 굽힘 모멘트가 발생이 되죠. 예, 이건 지난 시간에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굽힘 응력을 구할 때 이 모멘트는 최대값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전단 응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 이 전단력이 최대값이 들어가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이 큰지 이 값이 큰지는 구해봐야 알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값들 중에서 큰 값이 여기에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각형 단면일 때는 2분의 3 곱하기 A분의 F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단면이 이런 원형 단면이다. 예, 이런 원형 단면이다. 이럴 때 그러면은 타우 맥시멈 값은 얼마가 되느냐? 최대 전단 응력은 3분의 4 곱하기 A분의 F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식은 좀 암기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두 식 타우 맥시멈 이꼴 2분의 3 곱하기 A분의 F. 이 식은 단면이 이렇게 사각형 단면일 때, 그 다음에 원형 단면일 때는 3분의 4 곱하기 A분의 F. 그 다음에 이 최대 전단 응력이 발생되는 위치는 바로 어디냐? 바로 여기 중립축에서 발생이 된다. 알겠죠?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이때 들어가는 이 전단력은 최대값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굽힘 응력도 마찬가지다. Z분의 M 할 때 이 값이 최대값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굽힘 응력하고 전단 응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단순보가 있습니다. 예, 단순보가 있고요. 이 단순보에 지금 500N의 이러한 집중하중이 작용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 보에 발생되는 최대 굽힘 응력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굽힘 응력을 구하는 식, 시그마 B는 뭐예요? Z분의 M인데, 이때 이 M이 최대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최대 굽힘 응력이 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모멘트 값이 최대가 될 때 얘도 최대가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모멘트 맥시멈, 최대 굽힘 모멘트를 먼저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FD도 그려야 되고, BMD도 그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점 발력, 미지수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지점 여기 A에 지점 발력 RA가 발생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점 발력 RB가 발생이 될 거예요. 예, 얘네들을 먼저 구해봐야 나머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요, 지점 발력을 구합니다. 지점 발력을요. 지점 발력 구할 때는 뭐예요? 무조건 정역학의 평형 조건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모든 이 보에 작용되고 있는 모든 힘의 합은 0이다. 예, 그럼 여기에 힘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500, RA, RB 3개가 있습니다. 자, 부호 약속했던 거,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거 플러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거 마이너스, 그렇게 우리가 부호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RA 플러스 RB 마이너스 얼마예요? 500. 예, 얘가 제로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이제 뭡니까? 두 번째로 이 보의 이무의 위치에서의 모든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자, 여기 지점 B를 기준하겠습니다. 예, 지점 B를 기준해서 모든 모멘트를 합한 게 0이다. 이 조건을 따져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기준했으니까 RB에 대한 모멘트는 0이에요.
예, 거리가 0이니까, 예, 이 위치에 지금 이렇게 힘이 작용되니까 힘은 있어도 거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0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멀리 있는 거. RA에 대한 건 거리가 10m죠? 예, 그러니까 10 곱하기 RA입니다. 10 곱하기 RA. 얘는 뭐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시계 도는 방향으로 이 볼을 회전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부호 약속할 때 시계 도는 방향은 플러스, 반시계 도는 방향은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500뉴턴에 대한 건 뭐예요? 반시계 방향이죠. 예, 여기를 기준했을 때에 예, 이렇게 눌러주니까 보가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예, 그래서 500 곱하기 8이에요. 500 곱하기 8 마이너스입니다. 얘가 0이라는 거예요. 얘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은요, 10RA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죠. 계산해서 계산하면은 플러스가 되면서 4000이 되죠. 네. 그래서 RA 값은 얼마가 되나요? 400. 네, 400뉴턴이 됩니다. 이 구한 RA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RB 값이 구해지겠다.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이 식에서 RB는 어떻게 되나요? RB는 500 마이너스 RA 값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RB 값은 저기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500 마이너스 400이 되죠. 네. 예, 그래서 얼마가 돼요? 100 뉴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RA 값하고 RB 값을 구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전단역선도 그릴 수 있죠. 네. 예,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요. 여기에다가 전단역선도 SFD.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BMD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죠? 네. 그러면은, 먼저 여기에서 RA만큼 얘가 변해요. RA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40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400만큼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가서 여기서는 일정하죠. 전단력이 그대로 일정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500만큼 불연속속으로 이렇게 변하죠. 예. 그래서 400만큼 내려와서 100만큼 더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야 5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구간은 또 역시 일정합니다.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여기 와서 RB 100이죠. 예. 100만큼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전단력이. 예. 전단력이 이렇게 분포를 해요. 예. 전단력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굽힌 모멘트 선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상수 함수니까 여기 1차 함수. 플러스니까 플러스 기울기를 갖습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상수 함수니까 1차.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기울기. 이렇게 되죠. 지점에서는 모멘트가 0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뭐예요? 플러스 값을 갖죠. 예. 모멘트가, 굽힌 모멘트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가 이렇게 굽힌다는 걸 의미하죠. 예. 이 값이 플러스는 바로 이렇게 굽힌다는 걸 의미해요.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반대로 이렇게 굽히는 걸 의미하죠.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최대 굽힘 응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바로 어디예요? 바로 여기에서 최대 굽힘 모멘트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이 값을 구하면 되죠. 예,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나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예, 모멘트 맥시멈은 여기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곱하기 바로 이 힘을 해주면 돼요. 예. 그런데 RA가 얼마라고 했어요? RA가 4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 곱하기 거리가 얼마예요? 2m죠. 2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800 뉴턴 미터가 됩니다. 즉 800주울이죠. 예, 800주울이에요. 얘가 최대 굽힘 모멘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최대 굽힘 응력 시그마 B의 맥시멈 이꼴 Z분의 M이잖아요. 물론 여기에 최대 굽힘 모멘트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Z가 뭐예요? 단면 계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보의 단면이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예, 가로의 길이가 40mm고 세로의 길이가 50mm래요. 자, 이랬을 때 사각형 단면일 때 이런 사각형 단면을 가졌을 때에 가로의 길이가 b이고 높이가 h일 때 이때 단면 계수 z는 얼마가 되냐 하면은 6분의 bh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가져요. 예. 그래서 이 식은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의 세제곱이고요. 단면 개수는 6분의 bh의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단면 개수를 구해보면은 z는 6분의 b가 얼마? 40. 자, 이거 모멘트 맥시멈이 지금 뭘로 나왔어요? 뉴턴 미터로 나왔죠? 네, 어떻게 할까요? 얘를 미터로 바꿀까? 얘를 밀리미터로 바꿀까? 그럴까? 그래. 여기 지금 응력 구하는 거니까, 밀리미터로다가 바꾸자. 그럼 요걸 이제 밀리미터로 나중에 바꾸면 되고, 그럼 직접 여기다가 40 곱하기 6분의 b 곱하기 밀리미터 단위로 대입을 하면 h가 50이죠? 네, 50의 제곱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해야죠. 예. 그러면은 이 값은 계산기 누르면 나오죠?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16,666.7mm의 세제곱이 나와요. 예. 계산기 눌러서 혹시 틀리면 말씀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Z값 구해졌다. 그러면 이제 이 값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모멘트 맥시멈 값 800Nm/m인데 얘를 밀리미터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자,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구하자, 대입을 하자. 어떤 식에다가,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죠? 최대 구피 능력, 예, 시그마 B의 맥시멈은 Z분의 M인데 Z가 얼마? 16,666.7 분의 모멘트 맥시멈이 800Nm야. 이거 미터니까 이거 밀리미터로 하면은 1000mm잖아. 예, 그러니까 1000을 곱해야 돼. 그래서 80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약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48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나와요. 이것도 한번 계산기를 눌러서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이게 흐려지네요. 10의 세제곱은 1000이지. 그치. 두 번은 아니야? 맞아? 네. 쫄았네. 또 점 하나를 47.99.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나오죠? 예. 48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이거 뭐예요? 단위 1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은 1 메가파스칼이니까 파스칼 단위로 바꾸면은 예, 시그마 B의 맥시멈은 최종적으로 얼마야? 48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 구피 능력을 구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최대 구피 능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럼 전단 능력을 또 한번 구해 봅시다. 예, 문제에서는 지금 요구하지 않았는데 최대 전단 능력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은요. 네. 최대 전단 능력. 타우 맥시멈이라고 놓을게요. 예. 얘를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단면의 형상이 사각형 단면이잖아요. 사각형 단면일 때의 타우 맥시멈 값은 어떻게 식이 됐었습니까? 2분의 3 곱하기 A분의 F죠? 예. 2분의 3 곱하기 A분의 F입니다. A분의 F.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그 A는 바로 뭐냐면 이 단면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A를 구하면 A는 어떤 값이냐면은 50 곱하기 40이에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나요? 2000이 되나요? 예, 2000mm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단력은 어떻게 되나요? 전단력은. 역시 최대 전단력이 돼야 되겠죠. 이때 이 값은 최대값이 돼야 됩니다. 최대값. 그럼 여기 전단력 선도해서 볼게요. 여기에서 이 값은 얼마예요? 이 값이. RA 값이죠? 네, 얼마예요? 100뉴턴, 뭐예요? 400뉴턴이죠. 예, 400뉴턴이고, 여기에서 이 값은 얼마예요? 네, 100뉴턴이에요. 최대 전단력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예, 400뉴턴이에요. 딱 나오네. 네, 그래서 이 최대 전단력은 바로 400뉴턴이 돼요. 예. 그래서 최대 전단 능력 타우 맥시멈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 곱하기 A 얼마? 2000. 네. 2000분의 F 얼마? 400.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꼴. 약분하면 계산. 0.3 나옵니다. 단위는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예. 이게 최대 전단 능력. 얘는 이제 이 수평 방향. 예. 얘가 이렇게 굽힘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예? 예. 이렇게. 예. 얘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던 거야, 이렇게. 이렇게 붙었던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지금 파괴가 됐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굽힘을 일으키면서 이 길이 방향으로 서로 엇갈리는 힘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됐을 때 그때 발생되는 전단 능력, 그 전단 능력이 얼마라고요? 0.3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제 2번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거 외팔보죠? 예, 외팔보의 지금 균일 분포 하중이 보 전체 길이가 8m인데 5m에 걸쳐서 분포 하중이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보에 발생되는 최대 굽힘 응력하고 최대 전단 응력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자, 마찬가지로 최대 값들을 구해야 되니까 최대 굽힘 모멘트를 알아야 이 값이 나오고 최대 전단력을 또 알아야 이 값이 나와요. 그러기 위해서는 SFD하고 BMD를 또 그려봐야 돼요. 또 그걸 그리기 위해서는 미지수를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의 미지수라고 한다면 뭡니까? 여기 고정 지점에서 발생되는 지점 발력 RA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외팔보 고정 지점에서는 항상 뭐예요? 지지 모멘트라고 하는 미지수가 하나 발생이 된다고 했어요. 그 값을 MA라고 놓을게요. 예. 자, 그럼 얘네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정역학의 평형 조건을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요. 지점 발력과 지지 모멘트를 구해 보겠습니다. 예, 지점 발력과 지지 모멘트. 네. 자, 모든 힘의 합은 0이다. 모든 힘의 합은 0이다. 예, 모든 힘의 합은 0이다. 그러면 이 보에 지금 작용되는 모든 힘 볼게요. R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균일 분포 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 균일 분포 하중 전체의 크기는 얼마가 되나요? 1m에 대해서 80N의 힘이 작용되니까 5m에 걸쳐서 작용이 돼요. 그럼 얼마가 돼요? 400이네요. 그렇죠? 예, 400이에요. 자, 그러면 RA는 일단 아래에서 위로 미지수 플러스, 예, R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0. 얘죠. 네. 이 전체 크기죠? 예,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뭐가 구해져요? RA 값이 구해집니다. RA는 400뉴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이 보의 어떤 이무의 위치에서의 모든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자, 여기 고정 지점을 기준하겠습니다. 여기를 기준해서 모든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예.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기준해서 모멘트니까 RA에 대한 모멘트는 역시 0이다. 네. 그렇죠? 예, 왜? 팔의 길이가 없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모멘트는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 우리가? 그 등가 집중하중으로 얘를 바꿔서 작용하는 위치는 도심의 위치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 항상 구해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의 도심의 위치라는 것은 얘가 지금 균이라니까 정 가운데가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정 가운데에 이거 계산한 게 아까 얼마 했었어? 80 곱하기 5였었죠? 이 길이가 5잖아. 네. 네, 이 크기가 얼마라고? 400뉴턴의 크기야. 400뉴턴의 크기가 여기에 집중하중으로 이렇게 작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예,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요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2.5m가 되는 거죠. 네, 예, 예, 2.5m가 되는 그 위치에
400뉴턴의 집중하중이 작용되는 것으로 해서 모멘트를 구하면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여기를 기준했을 때 위에서 아래로 향하니까 이건 뭐야? 마이너스다. 반시계 방향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00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돼? 3 더하기 2.5 하니까 5.5m가 되네. 5.5가 된다. 그리고 뭐야? 내가 지금 모르는 거 MA라는 게 있어. 그렇죠? 이건 미지수니까 일단은 플러스 MA 이렇게 놓을게요. 얘가 0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MA 값이 구해지겠다. MA는 마이너스 4분. 자, 요거 곱하면 되죠? 곱하면 얼마 나와요? 2200 뉴턴 미터가 나오죠. 이 거리가 전부 다 미터 단위니까 2200 뉴턴 미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지수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에 최대 굽힘 응력을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SFD하고 BMD를 그려봐야 돼요. 그려 볼게요. 미지수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SFD, BMD. 자, 여기 기준에서 이렇게 되겠다. 여기선 0이죠. 여기선 0이고요. 이렇게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되면 집중 하중이 작용이 될 때는 전단력 선도에서 얘가 상수 함수를 갖는다고 해서 수평선을.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균일 분포 하중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단력은 점차적으로 이게 감소가 돼. 이게 뭐예요? 증가가 되죠. 증가가 되는데 뭐예요? 전단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건 우리가 구호를 마이너스로 붙였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1차 함수를 갖게 됩니다. 1차. 네, 1차로. 그러니까 여기가 균일 분포 하중일 때는 전단력 선도는 1차 함수로 그려져요. 집중 하중일 때는 상수 함수, 즉 수평선으로 그려지고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예 공식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 일정하죠. 이 값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여기에서 뭐예요? 그 RA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400이죠? 400만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단력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 전단력은 어떤 값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되는 거죠? 400. 이게 400이 최대 전단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굽힘 모멘트를 구할게요. 굽힘 모멘트 선도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1차면 여기는 2차라고 그랬어요. 항상 여기 SFD보다도 한 차수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포물선으로 그려지는 거죠. 2차 함수는 포물선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얘가 수평선이잖아요. 상수함수예요. 그럼 상수함수면 여기는 뭐예요? 1차가 되는 거죠. 1차면서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MA 값. 얼마예요? 크기가 2200이죠? 2200만큼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 위치에서 지금 MA가 지금 발생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연속 조례에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굽힘 모멘트 선도는 그려집니다.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건 뭐예요? 이 보가요. 이렇게 굽힌다는 거죠. 네, 마이너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 값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되는 거죠. 이 값이 최대 값이에요. 이 값이 바로 최대 값인데 이 값은 바로 뭐예요? 2200이죠. 2200의 크기를 갖습니다. 최대 전단력하고 최대 굽힘 모멘트를 구했으니까 이제 각각 얘네들을 구할 수가 있겠다. 네. 그럼 먼저 여기에서 최대 굽힘 응력을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시그마 B의 맥시멈은 단면 개수분의 최대 굽힘 모멘트 값이에요. 자,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멘트 맥시멈 값이 여기서 지금 구해졌잖아요.
그렇죠. 이거죠. 이게 모멘트 맥시멈이잖아요. 최대값이잖아요. 네. 예, 이거보다 더 큰 값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그럼 단면 개수 Z2예요. 자, 이 보의 단면이 지금 뭐예요? 지름 20mm의 원형 단면이에요. 자, 이런 원형 단면에서 단면 개수는 뭐가 되느냐? 32분의 파이 d의 세제곱이에요.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32분의 3.14 곱하기 d가 얼마예요? 20이에요. 20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거 계산기 누르면은 얼마가 될까요? 785mm의 세제곱이 나와요. 그럼 됐다, 이제. 자, 그래서 이 값은 시그마 B의 맥시멈, 이 값은 Z값 예죠? 785분의 모멘트 맥시멈 값. 이 값이죠? 네. 예, 2200. 자, 여기 단위가 미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밀리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밀리미터로 바꿔야 돼. 그럼 밀리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돼? 2200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한 번 더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단위가 뉴턴, 밀리미터가 나오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220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은 2802.4. 54. 5사요. 네네. 2802. 예. 54. 단위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되죠. 예. 다시 쓰면 파스칼 단위로 쓰면은 2802.54 메가 파스칼.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굽힘 응력을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로요, 타우 맥시멈 값,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하자는 거예요. 예, 타우 맥시멈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자, 그럼 타우 맥시멈은 단면이 원형 단면일 때는 식이 어떻게 됐나요? 3분의 4 곱하기 A분의 F였어요. 이때 이 F가 최대값이 들어가줘야 돼요. 예. 자, 그러면 대입을 하면은 3분의 4 곱하기 A가 뭐예요? A가 이 면적이죠? 예, 이 면적. 뭡니까?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20의 제곱이죠. 그죠? 4분의 파이 D 제곱. 그렇게 해서 구하면은 저거 단면적 얼마 나오나요? 그래서 A는 4분의 파이 D 제곱 하면은 314mm 제곱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다 대입합니다. 314분의 최대 전단력은 뭐예요? 얘죠? 400이에요. 400 뉴턴이에요. 400 이렇게 되죠. 이꼴. 자, 이거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약 얼마가 나오냐면 1.7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나와요. 예. 파스칼 단위로 바꾸면 1.7 메가 파스칼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외팔부에 발생되는 최대 전단 응력과 최대 굽힘 응력을 구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거를 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되고 우리가 식을 알아도 거기에 들어가는 값들이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단력 선도하고 굽힘 모멘트 선도 또 얘네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지점 반력을 또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최대값들을 찾아서 각각 이 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재밌죠? 너무 즐거워. 이거 성공하면 전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